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이상한 표현, 또 이상한 반응, 조 바이든 치매인가요? 이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78세인 조 바이든의 노만기, 치매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 바이든의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좌파 매체 기자들이 지금 월요일 날 조 바이든이랑 같이 함께 했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트위터에다 대고 뭐 하고 있다? 정말 우리 조 바이든한테 속은 건가요? 이 큰일 났네요. 자, 대통령 취임식했다고 며칠이 되었는데 이러한 좌파 매체 언론들의 황당한 표현, 이 소식은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 뉴스가 1월 26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1월 26일 레드 스테이트 뉴스는 조 바이든의 기자들은 누가 이 나라를 실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조 바이든의 정신 나간 행위에 대해서 점점점 좌파 뉴스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 뭐야 이거 지금? 이 나라 이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야,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취임식 20일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날짜를 따지면 6일, 7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첫 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조 바이든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해리스 카말라다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 바이든의 치매는 이미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조 바이든을 움직이고 있는 그 실체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과연 좌파 매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스테이트 뉴스는 최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78세의 조 바이든이 정신적 쇠약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백악관 출입 좌파 기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깜짝 놀라고 있다. 조 바이든은 2020년 선거 유세장에서 엄청난 크기의 프롬프터가 있었음에도 30분 동안 자기의 여동생 이름을 아내라고 불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치매설은 2019년 4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여러 장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월요일 조 바이든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트위터에는 그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또 누가 미국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바이든은 왜 질문하는 기자를 선택합니까? 그리고 바이든 참모진은 왜 사전 질문지와 관련된 대답만 합니까? 라고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에다 대고. 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좌파 기자들,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좌파 언론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왜 질문하는 기자를 당신이 선택합니까? 그리고 바이든 참모진은 왜 사전 질문지와 관련된 대답만 합니까? 또 다른 유명 좌파 언론 기자는 트위터에 바이든이 어제 직원에게 전화도 걸지 않고 본인에게 전화도 걸지 않고 기자를 직접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발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람만 불렀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나마 참석했던 기자들의 이름도 조 바이든은 계속 틀리게 말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로 확인된 기자에게만 인터뷰하겠다는 발표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대통령 조 바이든은 전화로만 인터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죠, 사실은. 자, 또 다른 좌파 매체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선거 캠페인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는데 바이든의 참모진들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무엇인지 바이든 측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매우 이상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할
대담함을 가진 기자들로부터 조 바이든을 보호하려는 고통스럽고 명백한 시도입니다. 계속해서 조 바이든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좌파 매체의 모 기자 역시 성토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은 말하는 연습을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야 한다. 또한 백악관 참모들은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4년 봐야 한다는 것에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본질은 이제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좌파 매체들도 조 바이든의 치매에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온 트위터들이다. 이것이 월요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의 첫 백악관 기자회견 후에 좌파 매체의 반응이다. 자, 더 충격적인 것은 폭스뉴스가 이제 1월 26일 날 밝힌 건데, 폭스뉴스는 대부분의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인데, 이제 프레스라는 이야기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부분 미리 선택된 기자의 질문만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바이든은 월요일에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그의 팀이 사전에 선발한 기자들의 질문이었다. 또한 사전에 질문지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했고 백악관에서 전화를 못 받은 언론사들은 초청되지 못했다. 폭스뉴스의 즉석 질문에는 폭스뉴스가 현장에 가가지고 조 바이든에게 즉석 질문을 했는데 조 바이든은 황당한 답변으로 회피했다. 조 바이든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칼럼니스트들이 하루 종일 조 바이든의 기자회견을 논했다. 조 바이든의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은 매우 중요하다. 폭스뉴스는 작년도 12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오래 못 채우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예고한 적이 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악몽이다. 악몽. 지금은 기자들이 차라리 해리스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다고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만약 조 바이든이 건강상 문제로 해리스가 부통령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미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터진 거나 똑같다. 누가 국가를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취임식 이후 6일 만에 터져 나왔다. 취임식 끝나고 6일 만에 아니 백악관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야? 앞으로 조 바이든 말고 누가 미국을 운영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래서 조 바이든을 지지하던 좌파 기자들이 대놓고 조 바이든 치매입니까? 네, 치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